연출님은 지금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는 진짜 이제 우리 아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벌써 중견인 것 같다 하면서 예, 정말 굵직굵직한 작품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재미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준비해온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하여 조금 이제 개입을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좀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은진이는 질문을 2개나 줬는데 예, 은진이의 질문도 제가 좀 중간중간에 넣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회를 좀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우리 연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흔히 공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한다. 배우는 되고 싶지만 정작 하지 못할 때 연출가를 하고 연출에 대한 동경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 평론가를 한다. 제가 제일 쭈구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1등이 우리 정비대 배우님이고 그 옆에 이제 2등이 제가 3등 완전히 쭈구리인데. 예, 그래서 오늘 요런 좀 재밌으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동현 연출님부터 소개를 좀 드리면 최근작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쩌면 해피엔딩 연출을 하셨고, 네, 너무 좋죠, 작품? 그리고 난쟁이들, 네, 난쟁이들 연출하셨고, 올해 또 공연된다고 예, 하죠. 그리고 또 킹키부츠 협력 연출, 네, 그렇죠. 그리고 심야식당도 연출하셨어요. 네, 저희가 또 심야식당을 지금 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야식당도 하셨고 그리고 한상동화 이게 이제 연극으로서는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대본도 같이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예전에 LG에서 카르멘 네, 이 작품도 하셨고요. 정말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작품하셨고 되게 특이한 게 SM 타운이라고 해서 SM에 관련한 아이돌 가지고 하는 그런 작품도 한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영상과 이렇게 무대를 결합시키는 이런 시도들, 이런 어떤 융합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극과 뮤지컬 융합 공연을 걸친 다양한 작품을 해오셨고 창작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협력 연출까지 굉장히 스펙트럼 넓으시거든요. 리스트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미도 배우님을 소개를 해보자면 너무 리스트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 작부터 보면 어쩌면 해피엔딩 나오셨고요. 스위니 토드의 러비콜 그리고 베르테르의 롯데 맨 오브 라만체의 알돈자 원스의 걸 번점의 테일 그리고 해리 푸만달의 연우 진짜 안 고쳐한 작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거평이 거울공주 평강의 연희 우리가 또 이거 할 거잖아요, 그쵸? 네, 이거 연희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연극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 벚곡동산의 아냐 네, 그리고 예전에 한창 굉장히 이슈로 했던 닥터지가하고 작품 솔직히 수익은 별로 못했는데 거기서의 라라 역을 하셨고 갈매기의 니나도 하셨고요. 그리고 영웅의 링링 빼놓을 수 없죠. 영웅의 링링 왕세자 실종 사건의 자숙도 하셨고요. 화려한과에도 나오셨어요. 신의 그죠? 그리고 사춘기 뮤지컬 사춘기의 퀴어 했었고 김종욱 찾기도 하셨죠. 여자. 그리고 데뷔작을 보면 미스터 마우스예요. 네, 데뷔작이 2006년에 미스터 마우스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리고 단체 광고도 했었거든요. 예, 지금 공연되고 있는 거. 그래서 초연 연사셨죠? 그때 미스터 마우스 아니에요? 그렇구나. 제가 초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정말 잘하는 작품들 주인공을 막 도맡아서 지금까지 달려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쩌면 해피엔딩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한번 봤더니 완전 다 매진이더라고요. 네, 3일이 그냥 다 끝난 매진이어서 우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아쉽게도.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려봤고 제가 드린 것을 좀 첨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쩌면 해피엔딩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작품의 이제 가장 좀 재미있는 지점은 부제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뉴 뮤지컬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의도적으로 이 작품은 기존의 창작 뮤지컬 혹은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보여지던 작품하고는 좀 다른 색깔의 작품이다. 라는 것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드러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새로운 뮤지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브로드웨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작 뮤지컬들이 나올 때 뉴 뮤지컬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에서도 뭐 새로 뮤지컬이 올라갈 때 뉴 뮤지컬이라고 해서 그게 뭐 처음에 라이온 킹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위키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다 새로운 뮤지컬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의 한 가지로 썼던 거고요. 이제 원래는 그 의미 이상의 어떤 거를 막 포장하거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건 정말 더 새롭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오히려 더 정석대로 오랜 기간 고민하면서 그리고 숙성돼서 결과적으로 무대에 작품성 있게 올렸기 때문에 뉴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창작 뮤지컬 개발 저도 많이 개발을 해봤지만 그 개발 단계가 되게 순탄치 않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 좀 더 해야 되는데 더 완성시켜야 되는데 첫 연습 때 아직 곡이 몇 개 없어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리딩 단계에서부터 거의 완벽하게 대본이랑 음악이 써져 있었고 그걸 다시 또 고민하는 과정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연으로 올려질 때는 거의 뭐 하나의 완성되어져 있는 첫 공연 때부터 딱 완성되어져 있는 공연을 올릴 수 있었던 아마 저도 창작 뮤지컬을 만들면서 그런 경험은 흔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사회 때 이게 뉴 뮤지컬이지만 앞으로 그 한국 창작 뮤지컬이 거쳐야 될 어떤 제작 프로세스 환경 그리고 어떤 그 소극장에서 라이브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제작 환경 뭐 그런 시도 그게 시도라고 하지만 마치 그리고 조금은 더 위험한 시도 같지만 원래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냥 그게 아무리 뭐 뮤지컬이 크던 작던 라이브 연주자들과 함께 배우가 온전히 잘 맞춰져 있는 대본과 음악으로 올라가는 거 그게 현실상 되게 약간 포기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긴 과정 동안 계속 작품을 디벨롭 시키면서 만들었던 것 자체가 오히려 새롭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원래의 의미는 새로 나와서 새 뮤지컬입니다. 이게 그 우란에서 지원 제작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워크숍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완벽함이 좀 더 구축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게 워크숍 공연뿐만 아니라 그 전에 리딩이라는 단계가 있었고요. 네, 처음에 리딩을 해서 좀 더 수정하자라고 해서 또 몇 개월 수정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의 동선 같은 거를 그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라만차 알돈자를 하고 있어 목이 거의 알돈자 노래가 되게 세잖아요. 허스키하게. 저녁에는 알돈자 공연을 하러 가야 되고 아침에는 어쩌면 해피엔딩 그 연습을 해야 되고 모든 배우가 마찬가지였어요. 다 3명 출연했던 배우들이 다 뭐 바쁘고 그래서 근데 다 즐겁게 잘 끝났어요. 작품이 안 좋았다면 아마 되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와서 이거 작품하는 동안 자기 조금 마음을 왜냐면 알돈자가 너무 괴로운 배역이니까 여기 와서 조금 행복한 느낌 가지고 극장 간다고. 네. 그러면 그때 워크숍 그 리딩 이제 공연에 직접 참여하셨는데 당시 정욱진 배우도 같이 하셨었죠. 제가 정욱진 전미도 이 페어를 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두 분의 케미가 엄청났었어요. 진짜 계속 막 진짜 같이 울고 저는 웃고 막 그랬었거든요 공연 보면서. 근데 그때부터 이 작품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전미도 배우는? 네, 뭐
작품은 처음 대본 받았을 때부터 이게 너무 좋다라고 음악이랑 같이 들었을 때 그렇게 느꼈었고요. 이제 리딩할 때는 저희 둘의 캐릭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서 이거 진짜 이렇게 연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크샵 하면서 진짜 실제로 저희 둘 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연습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이제 워크샵 공연에 들어갔을 때 둘 다 죽기 살기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케미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공연 들어갈 때도 워크숍 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워낙 많았어서 본 공연 때는 그냥 우춘이랑은 몇 번 연습 안 했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떤 표현을 보셨나요? 아, 이게 본 사람이 많지 않죠, 지금. 당시에 사실 왜 아이들이 못 봤냐면 다 매진이 돼 버려가지고 네, 저도 진짜 초반부에 구하지 않았으면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봐야 된다 했는데 교수님 표가 없어요. 다 이러는 거에서 재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본 작품 중에 이 어쩌면 해피엔딩 정말로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 제가 평 쓸 때도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사심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함께 한다는 것. 예를 들면 노래 중에서 생각보다 생각만큼 이 노래 있잖아요. 저는 그 노래가 이 작품에서 거의 제가 뽑는 최고의 넘버인데 이제 전미도 배우님이 부르신 그게 여기 있어요. 지금 CD에. 네. 네. 근데 이 CD도 저는 사실 굉장히 힘들게 샀어요. 왜냐면 이게 작품을 오픈했을 때 CD를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공연을 제가 되게 초반부에 보러 갔는데 CD가 없어서 다시 CD만 사러 갔어요. 그 대형의 회의가 있을 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연은 안 보는데 CD만 사러 온 사람들. 그래서 야, 이 작품이 진짜 잘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보다 생각만큼이란 노래가 이 작품에서 정말 드라마의 핵심을 짚어주면서도 클레어의 어떤 마음이 변하고 그러니까 이 초창기의 클레어는 되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좀 약간 덤덤히 받아들이는 그런 하지만 이 아래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그런 캐릭터처럼 느껴졌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밖으로 나오고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해퍼봇들의 금기를 살짝 깨는 방식인데 그러면서 신경의 변화가 보여지는 게 너무 저는 좋았고 노래도 되게 예뻤어요. 그 넘버 자체가. 근데 그 넘버를 부르실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 CD 중에 제일 좋거든요. 그 넘버가. 네, 어떠셨어요? 꼭 이 넘버뿐만이 아니라 이 캐릭터가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다 보니까 로봇들이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넘버가 공연을 계속 이렇게 할수록 점점 더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고 로봇이 일단 처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원래 사랑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은 로봇인데 거기서부터 그게 뭐 오작동이 일어났는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묘한 감정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화학작용처럼 뭐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 지점이라서 처음에 이거 연습할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진지해지고 좀 무거워지고 그랬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더 처음 겪는 이 생경함을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연출분들께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 노래가 정말 예쁘다라는 걸 저도 깨달았어요. 네, CD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잠깐 청해 들어도 될까요? 이 노래? 가능할까요? 너무 악마 같죠 제가? 네. 불안불안했거든요. 네. 불안해도 네. 할게요. 이렇게 어려운 노래 공연 안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듣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좀 우습지
혼자인 게 익숙한 너와 내가 이렇게 함께인 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해. 바보 같은 네 모습에 점점 익숙해지는 걸, 편안해지는 걸. 생각보다 꽤 괜찮은 기분, 꽤 편안한 기분. 함께 오른 이 길이 혼자인 것보다 좋아. 그 공연 장면이 막 생각났어요. 저는 진짜 처음부터까지 뭉클뭉클했던 그 느낌이 다시 반복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아까 우리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품은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로봇이 인간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느낌의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마 컨셉을 잡으실 때 좀 약간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연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배우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로봇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뭐 제 로봇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처럼 만들어진 그 헬퍼봇이라고 하는 인간을 도와주게끔만 프로그램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로봇들은 인간을 도와주는 거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로봇이다 보니까 그 어떤 시선과 말의 빠르기, 이뭐 전산 처리,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처리해서 내보내는 과정들, 이게 사람도 얘기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멈춰지고 뭔가 이걸 어떤 감정인지라고 생각해졌을 때 마치 프로세서가 다운되는 것처럼 컴퓨터 멈추는 것 같아. 여기 중앙 처리 장치가 멈춘 것 같아. 그런 기분이 들 때 그런 식의 감정들을 가지고 시선, 말, 뭐 동작들도 약간 끊어서 근데 그게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색하지 않고 그 모습 자체가 더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들하고 계속 얘기를 했고 아마 표현되는 지점들은 배우들이 잘 찾아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고 네,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 로봇의 퍼포먼스가 좀 진부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이의 경계점을 어떻게 잡아내셨는지 전미대 배우님께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연 끝날 때까지 사실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입력되어져 있는 뉘앙스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드라마가 흘러가는 그 정서를 공감하고 이해하려면 뉘앙스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으로 아니 초반에 보러 오셨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게 후반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아졌었건 더 디테일해지고 다시 꼭 공연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요. 그 첨가하자면 아이들에 대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 어떤 행동을 배울 때, 처음 감정을 표현을 할 때, 그 아이들이 처음 슬픔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른들은 그 슬픔들을 겪어서 내보내지만 처음에 이렇게 진짜 슬픈 게 뭐지라고 하는 거, 뭐 죽음, 뭐 이런 것들도 어릴 때는 몰랐지만 그걸 처음 알게 되는 순간들,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입력돼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마치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기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컨셉은 무대에서 되게 잘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여기 그 헬퍼봇 두 명이요, 그 올리버 클레어가 사랑하게 되면서 그 서로 그러니까 육체적 접촉 그 하는 지점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장면에서 진짜 감동이 와, 그러니까 정말 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 접촉이라는 것, 원래는 접촉을 거의 안 하고 살던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경이롭고 그렇지만 너무 새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다 섞여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 연기하실 때 매일 그 장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일 새로운 것, 매일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에서 연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공연이 끝나면 다시 리셋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연이 이제 점점 가게 되면 굉장히 그 배역에 잘 몰입이 돼서 점점 더 케미도 잘 맞고 이렇게 되는데 이 캐릭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이 다 새로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농익었을 때 다시 리셋해서 다시 앞으로 가고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하셨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그런 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참 이 작품이 잘 쓰여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뒤로 갈수록 오히려 더 재밌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경함에 대해서 더 이제 그거를 더 살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좀 그리고 제가 좀 회차가 많았어가지고 공연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보통 그럴 때 좀 뭐 소위 말해서 매너리즘이라거나 좀 계속 반복되는 것 때문에 지겨워질 수 있는데 이 작품은 진짜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할수록 재밌었어요. 새롭고. 네. 중간에 또 다른 그 더블 캐스팅 되셨던 분이 아파서 그쵸. 예, 못 하셨었죠. 새로운 배우가 투입되고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전미대 배우님께 그 클레어의 그 부담감이 훨씬 더 많이 지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 은진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은진이가 저는 좀 톡투처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김대중급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하겠고 여기 우리 조은진이라는 저 4학년이에요. 저기 머리 이렇게 지금 제가 은진이 조금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맨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교수님 저 오늘 오디션 보러 가서 좀 늦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우리 연출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를 꿈꾸는 10월 4학년 조은진이라고 합니다. 김동현 연출님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작품하시는 것 같아요. 연출가로서 배우들을 선택할 때 실력은 물론이지만 혹시 또 다른 이유로 배우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오디션을 심사할 때 어떠한 신인 배우들을 만나보고 싶으신지 자기 얘기죠 저거는. 네. 어떤 신인 배우들을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써줬거든요. 캐스팅의 기준은 어울리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건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울리느냐, 잘하는데 안 어울리면은 못 쓰는 거고요. 예, 그리고 어울리는데 못하면 그것도 못 쓰는 거고요. 어울리고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하게 되어져 있고 그 캐스팅된 사람이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주는 스타면도 좋고요. 그거는 그리고 그 캐스팅은 연출한테만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PD 그리고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독, 연출, 안무가 다 같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순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주연 솔직히 다 얘기하면 주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프로듀서랑 연출 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앙상블 배우들은 기량이 또 평준화되어야 되고 다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안무 선생님이랑 음악 감독님이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편이고 물론 주연 배우 얘기할 때도 같이 왜냐면 노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춤도 되면 배역이냐면 또 춤도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다 같이 얘기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디션장에서 어떤 배우를 만나고 싶냐라고 하면 일단은 기본기가 되어져 있는 배우를 만나고 싶은 게 1번이고요. 기본기가 되어져 있는 배우들이 그러면 만약에 100명 중에 기본기가 되어져 있지 않은 50명을 가지고 다시 10명을 뽑잖아요. 그 10명이 들어가려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아는 배우여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뭘 하고 싶은지는 정해서 오는데 본인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배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역할이 맞고 어떤 부분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어떤 걸 진짜 잘할 수 있는지 다른 배우보다 나는 어떤 거가 더
특별한 점이 있는지를 조금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부분을 개발을 더 많이 해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어필해서 프로 배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을 쳐다보는 게 조금 뭐 현실적인 뭐 제가 도움을 드린다면 근데 대부분 그걸 못 정해요. 특히 대학교 때 나도 로미오 하고 싶은데 나도 줄리엣 하고 싶고 나도 햄릿 하고 싶고 다 주인공 하고 싶죠. 근데 주인공을 다 누구나 못하는 건 아니어도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배역이 있을 거예요. 그 배역을 하나를 정말 잘 해내는 거 그게 학생 때는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저도 그걸 못해서 배우를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정비도 배우님께 또 우리 은진이가 질문을 또 했는데 안녕하세요. 배우를 꿈꾸는 심화 4학년 조은진입니다. 자기 소개가 있고 항상 연기를 하다 보면 자신들의 성향들이 묻어나는 연기를 하게 되게 마련인데 배우님은 번점의 테일, 라만차 알돈자, 스웨이토드 러브잇보인 등 각각 너무나도 다른 연기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하시지만 어느 스타일의 연기를 가장 자신있고 재미있게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우님과 가장 비슷했던 역할은 어느 작품의 어떤 배역이었는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 요즘에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연기를 다 보여주시는데, 예, 네, 가장 재미있고 자신 있었던 연기가 어떤 거였고, 가장 배우님하고 비슷했던 캐릭터는 뭐였는지. 그거에 앞서서 조금 설명하자면 사실 이렇게 질문하신 대로 자기의 성격이나 어떤 그런 특유의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좀 많이 경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렇게 다 해석하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써먹게 될까봐 좀 개발할 필요도 있고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실 대본 분석에 저는 되게 많이 시간을 할애하거든요. 그래서 대본에서 요구하는 그 캐릭터가 어떤 건지를 가장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면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이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배역이 다 재밌어요. 근데 저의 성격이랑 정말 잘 맞았던 거는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에서 그냥 진짜 막 선머슴처럼 이렇게 막 중간만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랑 최근에 했던 스위니 토드에서 아줌마스럽게 하는 것도 저는 저한테 되게 의외로 잘 맞더라고요. 오히려 막 롯데 같은 거나 이런 역이 되게 힘들어요.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런 역할 잘 안 해봐가지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혹시 조금 이따가 또 다른 질문들을 받을 텐데 혹시 지금 질문 생각나는 거 있는 친구 혹시 없어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거의 쉬는 날 없이 이렇게 학과 수업이랑 방학 때 하는 워크숍이랑 이걸 거의 다 이어서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작품을 했는데 주인공을 했던 거는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주조연 정도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뭐 갑자기 생각나는 건 학교 다닐 때 쿤네스라는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그 에리에 말고 친구 러스티, 네 기억나네. 러스티라는 역할도 했었고 뭐 아주 오래된 뮤지컬이지만 가스펠이라는 뮤지컬에서 로빈이라는 역도 했었고 당장 생각나지 않는데 네네 맞아. 혹시 피해 결혼이라는 연극 아세요? 거기서 어머니 역할도 했었고 되게 이해가 안 가죠. 예쁜 거 주인공, 예쁜 사람들 주인공 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알아서 켜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해서 검찰관이라는 거에서 원래는 남자 역할인데 여자 역할로 바꿔서 이렇게
밑에 장관들 역할도 했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했었어요. 또 질문할 사람. 네, 수선. 그 배우가 연출하고 작업을 할 때 배우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 연출가의 입장에서는 배우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 연습할 때요? 네. 진짜 대사를 외워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사랑 가사를 외워오면 좋겠고요. 1번은 그거 어려워요. 그게 잘 못 외워가지고 와. 그래야 동선도 나가고 디렉션도 주는데 대본을 들고 있으면 힘들고요. 일단 그 프로 배우들을 만날 때는 이제 진짜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많이 바쁘거든요. 다른 공연을 하면서 막 연습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배우들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진 않아요. 무대에 올라갈 때쯤 되면 다 준비가 됐겠거니라고 저는 보통 믿는 성격이고요. 되게 편안하게 연출하는 사람입니다. 다 배우들 믿어가면서. 근데 대신 그거를 그 대본을 빨리 외워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저는 그게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팬이 연습하는데 그 배우들한테 이번만큼은 좀 대본을 빨리 외워가지고 해야 좀 우리가 좀 연습을 진행이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옆에서 정문성 배우가 맨날 그러시잖아요. 왜 빨리 시나보에도 그러고 저번에도 그러고 좀 빨리 외워가지고 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본인의 말이 빨리 되게 일단 대본을 들고 있으면 읽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출이 저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을 잘 안 줘요. 왜냐하면은 억지로 만들게 되니까. 저 배우가 준비가 돼야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 이야기들이 맞고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거는 배우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를 가져와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 연출들의 머릿속에서는 가장 뛰어난 배우들이 대본을 연기하고 있어요. 한국에 없으면 외국에서 찾아요. 한국에 없으면 외국에서라도 찾아요. 저 역할을 진짜 누가 했으면 가장 좋았을까의 상상은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배우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보면 기대치를 뛰어넘는 배우는 많지 않은 거예요. 가끔 뛰어넘는 배우 있어요. 여기 옆에. 실제로. 실제로 미도 배우는 저걸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저기까지 생각했구나. 라는 지점들이 있어서 크게 말을 별로 안 해도 뭐 나중에 불만을 얘기하죠.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해요? 나한테 왜 아무 말 안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원하는 건 그거죠. 근데 1차적으로는 대본을 다 외워가지고 와라.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가지고 오기를. 태양에서 가장 따뜻하신 연출입니다. 꼭 한번 작업해보시길. 아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상호작용인 것 같아서 저는 배우로서 사실 제 첫 번째 덕목이 연출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연출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시는지를 이렇게 집중하게 되니까 신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배우는 가장 좋은 배우는 연출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배우가 진짜 좋은 배우인 것 같아서 함께 이제 작업하면서 이 작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인지를 좀 배우도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좀 캐치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부합해서 뭔가를 표현해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배우의 또 다른 어떤 몫인 것 같아요. 클레어의 그 몸짓이 저는 계속 생각나거든요.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하셨던 예, 그 옷과 느낌 이게 정말 생생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복기가 되는데
또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 이 타이밍에 질문하고 싶은 사람 있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진이 말고도 지금 오디션 준비한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죠? 네. 없어요? 네, 이 기회, 네, 여기. 네, 상범이. 첫 공연 이제 보통 이제 소위 입봉 공작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에 들어갔을 때 그 오디션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네. 아까 그 연출님께서 배우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대학교 때 사실 뮤지컬 배우가 딱 되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배우들이 다 진짜 노래를 배웠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를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저는 노래보다 연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사실 노력한 것이 연기 쪽이 더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뭐 발성이 되게 좋다거나 가창력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노래 안에서 드라마를 풀어내는 힘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좀 달라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뽑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막 가창력 있게 막 이렇게 뭐 성량도 풍부하고 이래서 뽑힌 케이스는 아니라서 그거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건 뭘까요? 저 말씀에. 네, 제가 이 CD를 한창 굉장히 오랫동안 이 CD만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미대 배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따라해봤거든요, 제가. 따라해봤는데 그 맛이 안 사는 거예요. 그 맛이란 건 뭐냐면 이 노래 안에서 드라마가 흐르고 캐릭터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이런 게 보이는 건데 제가 하면 그냥 노래고 우리 전미대 배우님이 하면은 그건 뮤지컬 넘버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연출론, 배우론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동현 연출님은 극작도 같이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연극과 뮤지컬에 어떤 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연극에서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뮤지컬 작업을 많이 이제 최근에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 각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작이라고 하면 뭐 한상동화를 들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작품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을 제가 지금은 작품을 쓸 시간도 많지가 않고 이제 각색이나 창작할 때 이제 연출적인 글쓰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한상동화는 처음부터까지 제가 다 썼거든요. 근데 쓴 이유는 제가 빨리 연출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그러면은 누가 나를 다른 작품에 데뷔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데뷔를 해도 내 작품의 성격이다, 내 작품의 색깔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어떤 뭐 짧게 얘기하면 3명의 광대가 나오고 남녀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3명의 광대가 전쟁, 사랑, 예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하게 된 이야기가 전쟁 중에 예술을 하는 두 여인의 사랑하게 된 두 연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결과로 빠지는 이 5명이 출연하는 연극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작품을 시작해서 쓰게 됐고, 거기에도 굉장히 뮤지컬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음악을 이용한다던가 라이브 연주를 한다던가 관객들이 좀 노래를 부른다던가 연극을 하면서도 조금은 퍼포먼스적인 요소들을 많이 넣어서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는 그런 연극의 성격도 좀 그런 연극의 성격을 좋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뮤지컬 연출 쪽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 프라이드라는 연극은 완전히 그런 거 없는 다 내사극
작품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작품을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작업적인 측면에서는 뮤지컬은 훨씬 협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연출이 다 책임진다기보다는 안무가와 음악 감독과 연출 이 세 명의 그 창작진들이 잘 협업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연출이 조금 숨 쉴 수 있는 틈도 있어요. 음악 연습 좀 하고 안무 연습 좀 하고 나 좀 생각 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우들 연습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작품을 좀 같이 얘기하고 만들어가는 협업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뮤지컬은 어떻게 됐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근데 연극은 그 대사만 던져져 있지 거기 안에 그 음악적인 리듬과 템포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배우들의 역량인 거예요. 뮤지컬에서는 일단 전주곡이 흐르면 저 배우가 슬픈지 기쁜지 어떤 감정 상태가 이미 드러나요. 그 배우가 연기를 시작 안 해도 돼요. 음악이 다 노래만 잘 부르면 그래도 중간에 할 수 있어요. 뮤지컬에서 그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음악이 중요한 거죠. 노래를 잘 소화해내야 되고 대신 연극은 그렇지 않아요. 연극은 뭐 살짝 그 배경 음악을 깔아주긴 하지만 대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 감정이나 이런 게 설명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대사로서 온전히 그 지금의 상황과 감정과 다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그래서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복잡한 단계나 어떠한 사건들은 연극이 훨씬 더 다루기 좋고요. 뮤지컬은 조금은 더 감성적으로 풍부하다거나 그리고 정확하게 떨어져 있는 사건들을 더 강렬하게 그 음악적인 느낌과 함께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장르 같아요. 그리고 뮤지컬이 그 심리를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착하다고 거짓말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넘버들 들어보면 거짓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마음속에 있는 독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을 꼬거나 사건을 돌려서 얘기하거나 하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음악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마치 마음속의 독백들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연극은 속일 수 있거든요. 저 사람 심리가 과연 저게 진짜 나쁘게 얘기하는 건지 좋게 얘기하는 나중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그렇게 복잡하게 플러스를 연결할 수 있고 심리를 가지고 관객들하고 계속 싸울 수도 있고 뭐 장르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다 매력이 있고 도전할 만한 가치들이 있죠. 근데 하면서 그 장르적인 거를 다 알고 즐기면 훨씬 더 좋은 뭐 어떤 게 자기한테 더 맞는지 뭐 손들 배우도 다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융합 공연 관련한 작업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사실 융합이나 뭐 통섭 이런 그 어떤 화두는 좀 몇 년쯤 된 화두이죠. 근데 공연계에서는 뭐 작년에 약간 융합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잘못 하면서 좀 웃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 드릴게요. 그런데 이 융합이라는 이 키워드가 공연계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하면 공연을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엔 방법론은 아직 뭐 나오지 않은 그런 느낌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결합되면 마치 융합인 듯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궁금했어요. 융합 공연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지 정의를 갖고 계시는 건지, 연출이. 뭐 잘 아시겠지만 억지로 해서 융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융합하려고 융합처럼 만들어도 실패하는 것 같고, 솔직히 뮤지컬은 융합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와 음악이 정말 잘 맞아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뮤지컬이라는 어색하지 않은 장르로 즐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 그렇게 훌륭한 어떤 구조화 되어져 있고 발전이 되면서 더 이상 융합이라고 바라보지 않는 건데 그 자체는 이미 융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래서 어떤 장르가 모여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특정한 그 완성되어져 있는 굉장히 큰 재미를 줬을 때 융합이었구나 이게 나중에 알게 되면 진짜 좋은 융합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이게 신기하네 하고 끝나면 그게 신기한 걸로만 끝나는 거고 신기한지 모르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런 것까지 다 섞여져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융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억지로 섞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재밌겠다라고 한 것 자체에 대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이 너무 양식화된 어떤 장르 아닌가. 그래서 이 어떤 전형적인 양식화를 좀 깨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장르의 외연이 좀 넓어지고 새로운 어떤 그 시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고민이 사실 있어요. 저희 스쿨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많이 고민하라고 저를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아직까지 저 답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라이센스 작품도 하셨지만은 창작 초연 그리고 워크샵 이런 공연에 되게 많이 들어가 계셨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많이 이어오셨는데 혹시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창작이나 워크샵 공연에 많이 들어가시는? 저는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뭔가 라이센스는 외국에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그래서 뭐 동선이라든지 그 캐릭터가 다 분명하게 다 정해져서 올 때가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창작은 어쨌건 거의 이제 황무지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다 제가 만들어가는 거고 뭐 혼자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그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과 이제 시도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정말 좋은 게 나왔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과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라이센스 약간 검사받는 느낌이 있다면 창작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해가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게 훨씬 재밌고 좀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뭔가 우리가 함께 뭔가 이렇게 그 시간에 함께 했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쭤볼 게 그거였거든요. 결과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지 않나. 예. 특히 창작 초연하실 때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연기할 때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보통 이렇게 작품할 때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특히나 요즘은 영화였다가 뭐 이렇게 뮤지컬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인물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영화 배우들이랑 느낌이 다르니까 그걸 이길 수는 없고 그냥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래서 그런 것에도 그렇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결과에 부담을 안 드는 네, 저희가 배워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위대한 개츠비 지금 리부트 버전 말고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초연했을 때 각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 일을 박박 안 했던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각색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이 진짜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를 좀 많이 짓누른 건 아니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출님이 협력 연출도 많이 하셨는데 그쵸 킹키부츠 등을 포함해서 그런 라이센스 버전 협력 연출하실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출극작 전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연출극작 전공을 훨씬 더 확대해서 강화시켜 나갈 지금 생각이어서 이제 관련한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협력 연출을 하실 때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떤 정도로 혹시 제한되거나 혹시 뭐 만들어진 어떤 그 뭐가 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그 검사받는 기분은 똑같아요. 협력 연출도 한국 배우들을 데리고 이 원래 작품의 의도와 재미를 얼마나 한국어로 잘 살려내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본 가지고 한국어 이제
그 번역자가 있지만 연출이나 음악 감독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가사 부분은 음악 감독이랑 이게 이렇게 가사를 붙였을 때 잘 들리냐, 한국말로 말이 되냐, 그리고 또 들리긴 하는데 정말 예쁜 가사가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음악 감독, 연출과 같이 얘기하고, 대사 같은 부분에도 이 말을 어떻게, 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로 이렇게 막 꼬아놨고, 그리고 라임을 맞춘다고 해서 그 라임들 다 맞춰놨어요. 그걸 흐트러뜨리면 또 노래 맛이 안 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번역하시는 분이 신경을 쓰기도 하지만, 일단 같이 회의를 해서 대본을 만들고, 그거를 또 배우들한테 줬을 때 배우들이 또 번역 1차적으로 자기 입에 올려야 되는데 어색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잘 배우들하고 얘기해서 다른 말을 살짝 바꾸던지, 배우들 아이디어를 듣고 얘기해 주던지, 예를 들면 키키부츠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재밌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농담은 전혀 살릴 수 없는데 하다 보니 뭐 번역가 정도에서는 이 정도로 옵션을 놔두고 그거 좀 현장에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습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 복장이 네 복장 터지게 하니 뭐 이런 말도 현장에서 그 오만석 배우가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배우고, 그러니까 초연 배우가 만들어낸 게 재연 때도 그대로 쓰게 되는 거고, 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걸 현장에서 좀 조율해 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국 크리에이터들하고 연습하면서 커뮤니케이션들, 그리고 한국 배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디렉션들을 외국 연출이 한국말 자체의 뉘앙스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듣고 어느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기 코치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시스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바이블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냥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이번 재연 키키부츠를 하면서는 이제 초연 때는 그 조연출 하시는 분들이랑 음악 감독, 조음악 감독들이 와서 같이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연할 때는 안 왔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원래 오리지널 연출 제리 미첼 그 선생님만 한 2주 정도 이제 보러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 한국 스태프들이 다 연습시키고 와서 뭐 다 하고 나서, 근데 리허설을 하는데 그 의상이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리 미첼이 의상이 저게 아니다. 우리 원래 오리지널 의상이 저게 아니다. 근데 이제 의상 스태프분이 오셔서 바이블에 그렇게 나와 있다. 바이블이 틀리다. 그래서 제가 한국 스태프들한테 자, 조물주가 내려와서 성경이 틀리시다. 성경을 바꿉시다. 했던. 왜냐하면 그분이 만들어 온 거니까. 그리고 그때 약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라이센스라고 해서 바이블로 믿고 했던 것도 다 창작 과정이 있었구나. 그리고 계속 수정했던 거구나. 그리고 이번은 그게 자기 바이블이 없는 거예요. 내가 봐서 어색하면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우리가 받은 게 맞긴 했었어요. 근데 현장에 와서 보니 틀린 거야, 자기 생각에는. 또 생각이 약간 바뀐 거죠. 그래서 바꿨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한국 버전은 또 브로드웨이랑 좀 수정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라이센스를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걸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길 바라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연출이 오면 또 바뀔지도 몰라요. 우리 바꿀 수 없어서 그렇지. 그러네요. 저는 이게 CJ에서 또 이렇게 리미티드 프로듀서로 들어가서 좀 우리의 그 어떤 권한이 좀 많이 확보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네요. 연주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백미경, 미경이 어디 있어요? 안 왔어? 저 백미경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제 질문 타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전미도 배우님 이제 이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배우로서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여기 단서가 여배우로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질문이 좀 궁금하고. 네. 2시간 동안 열심히 공연했는데 박수가 다 남자 배우들 정말 정답인 거예요. 정말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게 되는데 뭐 여배우로서 특별히 힘든 거는 요즘은 사실 더 좀 그 관객분들의 분위기가 진짜 남자 배우에게로 더 편향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진짜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무대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나는 안 보고 있구나 이런 거 느낄 때 그거 아니고는 사실 여배우라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에게 여배우라서 정말 인기 많으세요. 네. 여기 제일 많이 봐주는 여배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몇 개월 전에 더 뮤지컬에서 그런 질문을 했었죠. 뮤지컬에서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잘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은데 남자를 투톱으로 세우거나 뭐 쓰리톱으로 세우거나 원톱으로 세우는 이런 작품들이 사실 대세죠.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가는 작품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성 동지들 우리 앞으로 여배우를 꿈꾸고 있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앞으로 이런 시장을 좀 더 깨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전미도 배우님이 앞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배우로서 캐릭터로 들어갈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위주의 이런 그 시장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가요? 그게 진짜 약간 요즘 흐름인가 봐요. 공연계도 그렇지만 영화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화 배우분들도 여배우분들이 되게 설 자리 없을 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방법은 사실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더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여배우들도 나름 어떤 무기들을 다 좀 갈고 닦아야 되나 봐요. 그리고 좀 약간 제 생각엔 지금은 또 그렇긴 한데 점점 다시 또 돌아올 것 같아요. 평준화된 그것이. 네,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관련한 질문인데 요즘에 제가 어쩌면 해피엔딩 볼 때 진짜 느끼는데요. 소위 시체 관극이라는 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께서 알고 계시죠? 매니아들의 시체 관극. 정말 매니아들로 가득한 소극장을 제가 정말 가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자기 시야를 방해했다 그러면 막 때리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손바닥을 팍 때리거나 아니면 나와서 막 되게 뭐라 그래요. 저 말고도 원종원 선생님도 그런 일을 당해서 막 되게 좀 불쾌하신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사람들이 날 모른다. 너무 자괴감이 느껴진다. 저는 제가 저를 모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종원 교수님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이렇게 몸집도 좀 크고 피곤해서 이렇게 살짝 움직이고 안경도 닦아서 뭐 이렇게 걷고 닦고 했는데 나올 때 되게 뭐라 그러더래요. 원종 교수님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시체관극이 이제 이 남자들로 이루어지는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관극 태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연기하실 때는 좀 도움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예민한 민감해요. 네. 근데 옵더 레코드예요. 교수님께 위로의 말씀 전하자면 양준모 배우도 소극장 공연 보러 왔다가 한번 세상에. 엄청 유명했고 막 눈을 세상에. 어머.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네.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 공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말로 저희가 진짜 뭐 공연이라는 게 배우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관객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리액션이 없으니까 피드백이 안 오니까 거의 스태프분들 앉혀놓고 처음 하는 리허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경지에 이르더라고요. 너무 진짜 반응이 없으니까 정말 주구장창 파트너하고만 초집중을 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래서 분장실에 있었던 또 다른 배우가 그런 모습을 목격하고 너무 감동적이었다. 반응이 그렇게도 없는데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다고.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관객분들은 그것이 또 약간 관극한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를 안 주려고 본인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렇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 같아서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 누구도 이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터치할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배우들이나 뭐 이렇게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공연 말고 뒷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답이 안 나와요. 아직. 그런 논의를 확인하시나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은 그 관객분들이 또 공연을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중간쯤을 찾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배우들이 힘든 것을 알고 그 배우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민감한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 부분 너무나 공연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숨도 안 쉬고 자기는 왜냐하면 저 배우를 또 방해할까봐 아니 옆 사람의 간극을 방해할까봐 또 그리고 자기도 그 온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뭐 슬플 때 슬퍼하고 근데 그 슬플 때는 다 슬퍼하시는데 즐거워하실 때 안 즐거워하시고 그건 어려워 진짜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고 웃겼는데 또 웃긴 힘들거든. 또 웃긴 힘들거든. 근데 슬플 때는 너무 거기에 그 감정에는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해하는 거에 대한 왜냐하면 그 또 공연 문화가 그러니까 그 차이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자주 보시는 그 완전 공연 정말 자주 보시는 분들의 관객의 어떤 예절과 공연을 처음 한두 번 보는 관객의 또 공연을 보는 태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너무 예의가 없이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방해받을까봐 또 굉장히 민감한 거고 공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너무 공연을 그냥 막 영화 보는 것처럼 막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관객 태도가 너무 싫은 거고 또 그렇게 또 공연장에 와서 오늘 공연 한번 보러 올까라고 했는데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고 나는 공연을 보는 사람에 못 섞이는 건가 뭐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요 사이를 좀 줄이는 과정이 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되게 궁금했던 지점이긴 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관객 수용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만드시는 분들은 이 시체관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보시거든요. 눈도 안 뜨고 네, 저는 숨도 쉬고 싶고 눈도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면 맞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되게 예민한 문제이고 함께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백미경이 또 어떤 질문을 했냐면 캐릭터를 연구하실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시는지 접근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인가요?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상대 배우들이 뽑는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 1위다. 상대방과 연기를 주고받으실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뭐 캐릭터에 대해서 접근하는 건 아까 그 다른 분이 질문하신 거에 내용에 부합하는 것 같고요. 상대방 잘해줘요. 제가 먼저 좋아하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호흡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재미로 사실 연기하거든요. 제 감정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카타르시스가 있지만 상대 배우랑 뭔가 이렇게 호흡을 주고받아서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즐거움이 진짜 거의 관객분들한테 박수갈채 받는 것만큼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찰나를 이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거고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같이 하시는 분은 저랑 똑같은 재미를 느끼니까 이렇게 저랑 할 때 재밌다,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사실은 다른 파트너와 이렇게 호흡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인 거겠죠. 네. 자, 혹시 또 질문 하고 싶은 사람 관련해서 아까 라이센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라이센스랑 상담 대본을 분석할 때 혹시 다른 점이 있는지. 일단 라이센스 뮤지컬을 그쪽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냥 그 대본을 가지고 대본에 의거해서 이렇게 분석하면 되지만, 창작인 것 같은 경우에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 거의 대다수예요. 해피엔딩 말고는 거의가 처음부터 그렇게 완성돼 있었던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작 뮤지컬은 작업해가는 과정에서 수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분석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오히려 그 인물이 어떻게 가면 이 내용에 더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까, 더 매력적일까를 고민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여태까지 이제 많은 뮤지컬 작품을 해오신 분들이 제일 마음에 와닿고 애착이 갔던 넘버가 뮤지컬이요? 뮤지컬 넘버요. 네,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아, 사실 저는 그 해피엔딩을 쓴 휴와 미래의 그 가사와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번지점프를 만들었잖아요, 두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넘버들은 사실 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외에는 그 제가 스웨이토드에서 그 썬드하임의 음악을 만나면서, 썬드하임 음악은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좋다라고 느끼기 힘들거든요. 너무 난해하고 거의 대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실제로 노래를 해보면 얼마나 이 말의 뉘앙스와 이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제가 알기로 그분이 원래 수학자셨대요. 그러니까 쉼표 하나도 다 정말 계산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부르는 사람의 쾌감이 정말 엄청나요. 그 쪼개져 있는 박자들을 진짜 다 맞춰냈을 때. 그래서 딱 지금 생각나는 게, 해피엔딩에서 굿바이 마이 룸이라고, 저 이제 여행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지냈던 방을 보면서 불렀던 그 넘버랑, 스웨이토드에서 1막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제 거의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이 얘기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 넘버 두 개가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나네요. 자, 또 질문. 네. 개인적으로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사실 선생님이 그런 인간이 먼저 되라고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인간 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착해도 연기하기 힘들거든요. 그 이 적당하게 악과 선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기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열정. 그게 가장 재밌고 제일 사랑하는 일이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버티기 진짜 힘들거든요. 또 왜냐면 연기를 이렇게 좋아서 해도 연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는다고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고 올랐다가 또 그 과도기가 있고 막 이래요.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못 버티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 그냥 배우한테는 연기하는 게 그냥 제일 좋아야지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쉬고 있는데 저는 작업할 때는 거의 대사나 뭐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그때 너무 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쉬면서는 못해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꼭 노래하려고 좀 노래가 늘고 싶어가지고 연습하고 있거든요. 전 진짜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본도 그렇고 대사 외우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뉘앙스를 찾거나 캐릭터에 가까워지려고 할 때도 그렇고 생각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그거를 뭐 매일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의식해서 한다기보다 재밌으니까 맨날 이렇게 생각이 계속 돌더라고요. 쳇바퀴처럼. 연출님 때도 한번 질문을 좀 드리는데 연출가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인간성 배우는 인간성을 뽑았고요. 가장 훌륭한 연출의 2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전지전능해서 완벽한 연출.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연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연출,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연출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구체적으로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맞잖아요.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고 무대 지하는 무대 구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연출은 뭐 했지라고 생각하면은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아요. 그걸 다 그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만나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 좋은 연출일 겁니다. 어떤 유형의 스타일인가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최대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능력들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질문이요? 황동현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작업하시면서 연출로서 어려운 점,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생기실 거거든요. 그런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럴 땐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의견 차이가 부딪혔을 때? 예?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뭐 의견 차이도 있고 그런 게 혹시 있으시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항상 대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본 이 장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고 뭐 그거를 혼자 고민할 때도 있고 배우랑 스태프들이랑 같이 얘기해서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될 때에는 혼자 또 다시 고민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배우들하고 작업할 때는 뭐 아주 상투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히죠. 저는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서 발이 안 디뎌집니다. 거기는 거기서 제 캐릭터상 그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캐릭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거 갖고 이제 싸우게 되죠. 근데 대본에 써져 있잖아. 나는 그 말을 못할 것 같아. 뭐 이거 가지고 배우랑 연출이랑 한참 막 싸우게 되고 또 왜 이쪽 여기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학생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때도 생겨요. 프로 배우들끼리 할 때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잡았던 인물과는 다르다.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뭐 그러면 잘 얘기를 해야죠. 어떤 때는 배우가 맞고 어떤 때는 연출이 맞고 어떤 때는 그 안에서 해결 방법을 뭐 찾아야 되는데 답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대본이 원래 쓰여져 있던 의도들을 찾아서 그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지점이 어디야? 그게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가려고 했던 지점하고 맞는 거야? 아니면 이 배우가 가려고 했던 지점은
우리가 전체가 가려고 했던 지점하고 좀 벗어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해서 잘 설득하고 타이르고 아니면 안 되면 억지로 시키고 배우 삐지고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맞지라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설득하게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은 근데 어느 때나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도 아 항상 생기는 거구나 이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 또 질문. 네. 저 위에 기억 드시는데. 저 위에 우리 2학년 중에 노래를 가장 잘한다고 알려진 작업을 하면서 진짜 이 사람은 좀 별로다 싶은 사람 편지가 그거밖에 안 가. 네. 제 마음에 블랙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배우들이랑 다시 안 하고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기적인 배우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정말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 처음 이렇게 만나서 작업할 때 사실 다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정말 자기 고집만 부리는 배우가 있거든요. 그 배우가 설사 저는 그 이야기가 맞다 손 치더라도 좀 함께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들어줄 필요도 있고 좀 자기 의견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는데 주장이 세서라기보다 정말 무대 위에서 진짜 너무 지극히 독단적으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배우와 저는 연습을 하잖아요. 저희가 항상 저희 모든 걸 다 즉흥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연습실에서 우리가 연습한 방향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자꾸 무대에서 다른 거를 하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이 두 부류의 배우는 정말 싫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고 관객들은 좋아할 수 있어도 너무 상대 배우한테 그거는 실례인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유형은 진짜 아니에요. 네,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 자체가 협업이잖아요. 사람이 만나가지고 혼자서 하는 작업이라면 혼자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그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온전히 내어 놓으면 되는 건데 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상대 배우를 만나야 되고 그 연출을 만나야 되고 해서 서로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근데 소통은 잘 됐는데 표현이 안 되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죠. 무슨 지 알겠습니다. 와, 그거 정말 좋아요. 해볼게요. 전혀 안 돼. 와, 하나는 얘기할 때는 천재였는데 무대에서는 안 되는 배우도 문제고요. 그 딜레마는 있어요. 인간성이 좋은 배우랑 할 거야, 실력이 좋은 배우랑 할 거야. 그 딜레마는 있는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냉정하게 저는 실력이 좋은 배우를 선택해요. 내가 인간성이 좋으니까 참으면 되지. 참으면 되지. 작품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잘하는 배우로 내가 참으면서 하는 게 근데 작품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어떤 조합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인간성 좋은 배우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죠. 근데 얘기했듯이 원래 약속되어져 있지 않는 것들 그리고 특히 배우들 중에 작품 전체적으로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가 강할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해야 내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감정이 여기까지 가야 내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그게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는데 너무 자기 것만 하려다 하다 보면 이제 마찰이 생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 작품 하고자 하는 내용 안에서 내 거가 표현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잘 얘기해서 잘 듣고 타협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 아마 좀 참고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질문 혹시 여기 아까 질문이 많네요. 네, 일단 여기 우리 먼저 하고 한나를 볼까요? 연기를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 아니면 힘들었던 때? 잘 모를게요. 아무리 대본을 보고 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이거 나 배우 해야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정말 매번 하거든요. 좀 이렇게 산을 만났을 때가 진짜 너무 괴로운데 제가 올해 이제 공연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쯤 하니까 알게 된 게 깨닫게 된 것이요. 그 산을 만났을 때가 사실은 제일 성장하는 정말 늘 때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 산을 지나고 나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는 거는 분명하더라고요. 대본을 보는 눈이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뭐 감정에 집중하는 게 더 높아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하나를 발견했거나 하여튼 뭐가 됐든 하나는 꼭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주기적으로 그 산을 또 만나요. 그래서 아까 좋아하지 않으면 진짜 못할 것 같다는 말씀 드렸던 것도 있어요. 진짜 다 누구에게나 네,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양대에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4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니 평론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떻게 물어보는 거여서 두 가지 다 답을. 하나는 돈은 못 번다. 2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면 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마음, 좋아하는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기 아까 한나도 질문하려고 했었죠? 예. 한숨을 참는다. 아 진짜 요즘은 다 참으시는데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도 말 안 해주고 진짜 입을 닫았거든요. 같이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너는 너대로 하고 난 나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대답을 첫 연습 때 들었거든요. 제가 공연 끝날 때까지 말 안 했어요. 아니, 왜냐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남녀가 한 방 안에 있는데 서로에게서 자극을 안 받는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갔는데 그냥 각자 연기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랑 말 안 되겠구나 해서 뭐 사적으로 안 좋진 않았지만 그런 작품적인 얘기는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내가 좀 더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주구장창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하고 그만 좀 얘기하자 약간. 근데 물론 이제 좀 친분이 있을 경우에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어떻게 소통하는 게 제일 좋은가. 사실은 좀 나이스한 배우들 만났을 때가 제일 편하긴 하죠. 한두 마디 놔둬도 이렇게 바로 알아듣고 센스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감수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전 사실 실력이 모자란 배우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그 사람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은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좀 받아들여요. 그냥 감수하고 내가 뭐 더 채우거나 아니면 그냥 연출님하고 상의해서 그 선에 적당한 선을 찾거나 그게 아니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게 될까봐. 그래서 좋은 타이밍을 찾고 있어요. 해피엔딩.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대화를,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이성보다 여기가 더 세가지고 못하는 게 많아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될까봐. 근데 그거를 진짜 연출님이 잘하시거든요. 좀 배워야겠어요.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터득해야 돼요. 연출을 하려면. 네. 어느새 내 말대로 하고 있네. 네. 분명히 들어준 것 같은데 연출대로 하고 있네. 하는 시점. 왜냐하면 무대로 올라가는 순간이 될수록 연출한테 유리해요. 모든 조명의 포커싱들이나 브로킹들이나 다 그 연출의 생각대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 막 고집 부렸던 배우들도, 그리고 요즘에는 더블 캐스팅이고 뭐 막 이래서 또 다른 배우들 하는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가 저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잘 설득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또 잘 들어줘요. 네. 하나 들어줘요. 2개 요구하고. 네. 그리고 또 듣다 보면 훨씬 좋은 것도 있어요. 배우들 생각들, 아이디어들 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지도 않지만 다 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들어줘요. 그러면 또 연출이 또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도 조금 연출 말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서로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안 싸우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 질문을 이제 마지막 하나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전에 연출님이랑 거의 한 10년 전에 어떤 작품을 같이 했었는데, 그날 제가 밥을 안 먹고 공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너 오늘 왜 공연을 그렇게 하니?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이 돈은 무조건 밥 먹이라고. 저는 약간 밥심으로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특히나 노래할 때는 뭐 많이 먹으면은 트름 나고 막 이래서 정말 많이 안 먹고 들어가는 배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 반대예요. 저는 안 먹으면 진짜 감정도 안 생기고 집중이 안 돼요. 짜증만 나고. 그래서 제가 말랐는데 이렇게 막 자주 아프고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근데 대신에 뭐 이렇게 컨디션 조절 위해서 좀 늦게까지 안 놀고, 공연할 때는 진짜 좀 공연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밥 잘 먹고, 뭐 그거 외에는 다른 분들은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잘 먹어요. 네. 자,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자야 된다고. 그렇죠? 네, 그게 좀 힘든 구조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께 우리 청강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열정과 냉정을 동시에 주시는. 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해피엔딩 이야기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미더 배우가 그거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감정들 속에서 이제 그래도 계속 즐김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배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배우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대에서 어떻게 처음 만난 것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처럼 이별할 것인가. 매일 연습부터 하면 한 5개월 정도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근데 그게 어쩌면 해피엔드도 마찬가지고 뭐 많은 공연들이 그래요.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마지막 순간처럼 이별하거든요. 근데 그걸 매일 반복하는
배우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감정을 매일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겪고 있는 감정들, 지금 겪고 있는 순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저장하고 즐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얼티밋 해피엔딩 연습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뭐 슬퍼서 울었다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올리버가 슬픔을 처음 알았어 라는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들이 앞에도 울고 그랬는데 슬픔을 알았던 거 아니냐, 근데 왜 뒤에 슬픔을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감정이 여러 가지인데 진짜 슬픔은 이때 알았던 거다. 슬프다는 말 우리 하잖아. 슬프다 슬프다. 근데 슬프다 라고 할 수 있는 감정, 이제 뭐 그게 어느 순간 또 그게 뭐 사랑해 이게 사랑이다, 뭐 그런 감정도 여러분들이 계속 겪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때 다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 그때 여러분 때 사랑하는 거 뭔지 알았었고 슬픈 거 뭔지 알았었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 뭐 처음 뭐 만나고 헤어졌을 때 가슴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 아프잖아요. 그냥 가슴 아프다가 표현이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프거든요. 만약 뭐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도 있겠고 뭐 할 때 여기가 아프거든요. 통증이 오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삶 자체가 재산이 되는 게 연출이고 연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어떤 감정들을 교류하고 작업해서 싸우고, 아까 맨날 싸울 것 같아. 만나서 연출하고 배우하고 싸우고 스텝하고 싸우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잘 저장해서 연출이 되던 배우가 되던 나중에 잘 꺼내서 그거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뭐 연출이든 배우든 스텝이든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기가 딱 대학 시절이거든요. 제가 한 것 중에 대학 시절을 가장 잘 보낸 것 같아서 정말 저한테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나와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기는 하지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이때 진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첫 발 내딜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놀고 잘 배우고 뭐가 됐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정 있게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내셔서 나와서 더 좋은 공연들을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기도 멀고 또 오늘 되게 덥잖아요. 그쵸? 폭염주의보가 떨어졌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너무 보고 싶어 했던 그 열정만큼 오늘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느껴졌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있게 나중에 결과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부탁드리지만, 요즘에 그 공연 끝나면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그쵸? 다 나오게. 뭔지 알죠? 네, 그 사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래. 제가 찍을게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쫙.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이쪽에 사이즈에 여기 여기 되나요? 여기. 자, 여기 쭉 봐주세요.